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선바이오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모가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바이오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4,000원에서 16,000원이었지만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밴드 하단보다 낮은 11,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단에 비해서도 무려 21.43% 조정된 공모가입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170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31.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낮은 경쟁률입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기타 기관의 참여가 적고 거래 실적이 없는 해외 기관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상당 부분 실수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적 해외기관 투자자의 참여는 8곳밖에 되지 않지만 해당 기관들은 모두 풀청약하였습니다. 종합경쟁률 31.93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요 예측 경쟁률입니다. 매우 낮은 경쟁률입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공모가 하단보다 낮은 밴드 하단 미만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150건입니다. 이에 반해 밴드 상단 초과는 단 한 건입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단 미만이 압도적으로 많은 88.24%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단이 두 번째로 많은 6.47%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하단 미만과 하단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 초과가 0.59%, 상단이 4.12%로 매우 소수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과 분포가 이렇게 안 좋았기에 당연히 공모가가 밴드 하단 미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모가 하단인 14,000원 미만의 수요 예측 분포가 자세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1,000원으로 공모가가 조정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그 이하에도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31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18.24%로 소수의 기관만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량으로는 조금 더 적은 4.19%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풀청약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수치도 낮지만 확약 기간도 가장 짧은 기간인 15일만 있습니다. 선바이오의 의무 보유 확약은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인 16.34%보다 낮습니다.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13번째로 낮은 의무 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와 거의 동일하고 WCP보다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선바이오는 경쟁률은 매우 낮고 의무 보유 확약도 낮습니다. 선바이오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이 낮았던 종목은 상당수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루닛, 공구음원, 비플라이스포트 단 3종목만이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바이오의 청약은 9월 22일 목요일 시작하여 9월 23일 금요일 마무리됩니다. 매우 많은 청약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상장되어 있고 일반 공모로 진행되는 파라텍과 에어부산의 실권주 청약, 유안타 제시포 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치기에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선바이오의 청약을 진행하는 하나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10월 5일 수요일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므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는 이미 부여되었거나 상장 후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톡 옵션의 행사 가격이 현재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거나 일부는 공모가보다 높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17억 원입니다.
스펙 청약보다 작은 규모의 매우 작은 청약입니다. 이번 청약은 하나증권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하나증권은 청약기간 중에 개설해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증권사와 달리 비대면 계좌 개설만 가능하고 은행제 휴계좌 개설로는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가장 낮은 일반 그룹의 경우 최대 7,5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7,5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125만 원입니다. 우대 그룹은 2배 한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입니다. 선바이오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5만 5천 원입니다. 이어서 선바이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바이오의 확정된 공모가 11,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355억 원입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761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인 66.75%입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904억 원으로 역시 큰 편입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평균적인 배정 비율인 2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66.36%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89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의 공모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나 전환 사채는 없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제일 많은 92.51%, 공모기관 투자자가 5.62%, 일반 청약자가 1.87%입니다. 기존 주주가 거의 대부분에 가까운 9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도 837억 원으로 매우 큽니다. 상장일 기존 주주가 빠르게 매도한다면 당연히 주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일부 개인 주주와 기관 투자자, 소액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상장일 매각 가능한 물량의 대부분인 80%가 소액 주주입니다. 2021년 말 기준 선바이오의 소액 주주는 2,440명이고 공모가 기준 평균 2,729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 주주가 많은 이유는 선바이오는 이미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회사들이 좀 더 쉽게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바이오의 소액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동안 소액 주주의 숫자는 65.76%가 증가하고 주식 수는 58.83%가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주가가 현재 공모가인 11,000원보다 높기에 2021년 이후 매수를 한 주주들은 공모가보다 높게 매수했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매물대 분석을 통해 보면 2년 전에는 공모가보다 낮은 물량도 상당 부분 거래되었음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어느 정도 차익 실현했다고 보면 현재 소액 주주의 상당수는 공모가보다 매수 단가가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공모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이 100% 신주 모집으로만 진행됩니다. 의무 보유 확약 전 2022년 상장 종목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선바이오는 바이오 FDNC와 거의 비슷하고 HPS, 넥스트칩보다는 많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및 신약 개발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생산에 따른 로열티 등이 주 수입원인 회사입니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르지 않고 아직 제대로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모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정순이익은 대부분의 경우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선바이오는 연구개발진이 6명밖에 되지 않는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회사의 주주들을 살펴보면 최대 주주, 최대 주주의 동생, 사촌, 형, 매형, 재수, 누이, 사촌 누이 남편,
처의 올케 동생 사촌 누에 처의 누이, 처의 남편 동서, 어머니 등 특수관계인이 매우 많은 가족 회사입니다. 동생의 처, 사촌의 처, 사촌의 자녀, 고종사촌, 처조카, 사촌의 남편, 형수, 조카, 손주까지 가족을 매우 잘 챙겨주시는 다정한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이번 청약에는 공모가의 90%를 보장하는 환매 청구권이 무려 9개월간 부여됩니다. 이전에 상장한 진시스템의 경우 9개월의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었었고 상장일 이후는 공모가를 하회하였지만 이후 잠시 공모가를 회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했다면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50% 이상 크게 하락하였는데 환매 청구권이 있었기에 손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매 청구권은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여기에 선바이오가 코넥스 이전 상장인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종목들의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이지만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들은 여러 조건에 따라 코넥스 거래 가격을 기반한 가격이 시초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중 선바이오는 1년 내 투자 경고, 투자 위험이 없고 투자주의만 있기에 시장 조치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 코넥스 가격이 공모가 11,000원보다 플러스 30%보다 낮거나 마이너스 30%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초가는 공모가가 아닌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면 공모가 11,000원의 30%는 14,300원입니다. 만약 선바이오가 상장 전일 종가가 14,300원보다 같거나 높으면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 11,000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일 종가가 14,200원이 되면 공식에 의해 공모가는 11,000원이 아닌 13,450원이 됩니다. 13,450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 시초가 한가가 되어도 12,150원이 됩니다. 즉, 선바이오가 14,200원에 가깝게 상장일 전일 종가가 결정된다면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안 좋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은 점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9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손실을 제한할 수 있고 상장일 유통 물량의 상당수가 평단가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액 주주들입니다. 여기에 코넥스 이전 상장의 특징이 있기에 현재 주가를 잘 고려하시고 상장 전일 14,200원에서 12,000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리스크 감안하시고 청약 도전해보셔도 될 듯합니다. 다만 청약 규모가 너무 작아 경쟁률이 높을 경우 상장일 수익을 준다고 해도 실익이 있기 어려운 점 주의하세요.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